두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황달 원인과 치료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있다 보니까 황달 치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 황달을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간단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피부에 이제 황색 병변이 나타나야 되고 눈 흰자 부에 황색 변성이 나타나는데 눈 흰자 같은 경우는 2달까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의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엄마들이 제일 황달에 민감할 때는 첫 한 달인데 그 한 달 기간에서 보통 노란기가 몸에 내려오는 기준으로 얼굴만 있을 때는 우리가 대략 검사를 했을 때 4에서 8 유닛 정도, 그 다음에 몸에서 배꼽까지가 한 12, 몸에서 하부까지 내려올 때를 12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손바닥, 발바닥까지는 15 이상 넘기 때문에 중증에 속하게 됩니다. 황달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점은 각각의 황달이 오는 시기에 따라서 중요가 달라집니다. 즉 생후 2주까지는 생리적 황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몸무게가 보통은 미숙아들의 경우는 일주일, 정상애들 경우에는 3호에서 5일 안에 체중이 빠졌다가 자기 몸무게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몸무게를 찾는 과정에서 충분한 생리적 체중을 못 얻게 되면 거기서 오는 생리적 황달이 초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소아과 의사라서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조기에 분만하시고 조리원으로 넘어갔을 때 황달만 있으면 무조건 모유를 끊게 돼요. 근데 첫 2주 이내 병적인 황달을 제외하고 가장 흔한 생리적 황달은 대부분 자기 체중을 빨리 회복을 못해서 오는 황달이기 때문에 이 황달은 모유를 끊고 굶겨서 될 황달이 아닙니다. 이 생리적 황달은 생리적 황달이 확신하다는 어떤 위험 요소를 제하고 나면 엄마한테 모유가 안 나오면서 쥐어 짜서라도 먹이고 체중을 찌워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2주가 넘어서 모유 수유만 하는 애들이 지금의 보통 병적인 황달 부분, 아까 그림을 보듯이 배꼽 밑으로 12, 18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 이런 황달이 오는 모유 황달일 경우에는 모유를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끊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생후 한 달이 지나가서 눈에서 있는 황달이 없어져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서도 눈 주변에 황달이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소화기관에서 배출이 안 되는 병적인 황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황달 검사를 할 때도 이중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황달 수치와 배출되는 황달 수치를 같이 검사를 하셔서 만약에 배출이 잘 안 되는 황달이라 한다면, 즉 한 달이나 2달까지도 눈 주변에 황달이 존재를 한다 하면 그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 간에서 담도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황달인지를 감별을 하셔야 되고, 수술을 제때 못 해주면 간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황달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조리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리원에 있는 의사가 봐주시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황달만 오면 일단 모유 황달을 덮어 씌워서 진단명을 막 붙여가지고 굶기는데, 사실 조리원에서 오는 황달은 모유 황달이 잘 없어요. 대부분은 이 생리적 황달이 많기 때문에 출생 시 체중, 입소 시 체중, 현재 체중을 비교한 다음에 이 체중 사이에서 증가 속도가 느리다거나 애가 먹는 양을 체크해서 먹는 양이 충분하지 못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하고 다 연관돼요. 애가 안 먹고 계속 잔다, 이럴 경우는 체중이 잘 안 늘겠죠. 그러면 당연히 황달도 오겠죠. 그러면 깨워서라도 먹여서 체중을 불려야겠죠. 채팅창에는 첫째가 황달로 5일간 광선 치료를 했었는데 둘째가 나왔는데 둘째도 황달이 걸릴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달은 네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있으면 잘 먹는 놈도 있고 못 먹는 놈도 있고. 그렇죠. 물론 엄마의 혈액형 때문에 첫째 때 엄마가 O형에 아기가 O형이 아닌 다른 혈액형의 A나 B형에 의해서 혈액형 미스매치에 의한 황달일 경우에는 사실은 둘째도 셋째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엄마도 이미 첫째 때 워닝을 받기 때문에 엄마도 미리 조심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생리적 황달이나 모유 황달은 무조건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생아라는 부분들이 앞에 수면도 그렇고 수유양도 그렇고 황달도 그렇고 각각이 존재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일렬로 연결되고 가로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조리원에서 황달을 접하시게 되시면 무조건 모유부터 끊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 곳에 방문하셔서 황달 체크를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황달에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치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참고 사진으로 갖고 왔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은 저 빛 색깔도 노란색이 아니고 심지어 저희 로컬 병원에서도 레이저로 쏩니다. 그래서 블루 다이오드를 이용한 블루 LED나 블루 레이저를 이용해서
효율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도 블루라이트 아래서 하게 되면 옛날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치료도 간단하게 되니까 황달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황달의 부작용 보시면 애가 이렇게 등이 틀리거나 뭐 신경마비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은데 겁먹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황달 체크해 보시고 원인에 따라서 뭐 생리적 황달, 뭐 유황달, 병적인 황달, 물론 크게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네. 그 중간중간에 엄마의 혈액형에 의한 이런 것들을 감별하시고 거기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